오늘은 수학 2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업 순서도 복습과 개념, 연습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모든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익힘책 과제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익힘책 과제는 20쪽과 21쪽이었는데요. 혹시 미리 해결해 오지 못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춰 두시고 다 푼 후에 답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보고 네모 안에 약수와 배수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3 곱하기 7은 21이라는 곱셈식을 보고 아래의 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야 합니다. 21은 3과 7의 배수입니다. 3과 7은 21의 약수입니다. 배수와 약수의 정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18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고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써보세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두 수의 곱으로 18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숫자를 쓸 때에는 작은 수부터 큰 수의 순서대로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8은 1, 2, 3, 6, 8, 18의 배수이고 1, 2, 3, 6, 8, 18은 18의 약수가 됩니다. 숫자의 위치들을 잘 확인을 하셔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두 수가 약수와 배수의 관계인 것에 동그라미표, 아닌 것에 X표 하세요. 9와 45는 서로 약수와 배수의 관계가 맞습니다. 4와 42는 아니고요. 8과 72는 맞고요. 11과 33도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면 11은 33의 약수이다. 33은 11의 배수이다 라는 문장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지요. 4번 문제는 보기에서 약수와 배수의 관계인 수를 모두 찾아 써보는 문제입니다. 아래 예시에 보면 약수 4, 배수 8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4와 어떤 수가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있을까요? 8을 제외하면 16이 되죠. 7은 14와 관계가 있고요. 8은 16과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지혜와 준기가 카드의 수를 맞히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읽고 지혜 카드의 수는 어떤 수인지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순서대로 찾아보면 되는데요. 지혜가 얘기합니다. 내 카드의 수를 맞춰봐. 이 수는 5보다 크고 10보다 작아. 그럼 이 힌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수는 6, 7, 8, 9가 됩니다. 지혜가 또 힌트를 주는데요. 3의 배수이고 36의 약수라고 합니다. 3의 배수 중에 3의 배수 중 조건에 맞는 수는 3과 6과 9 중 3은 안 되겠지요. 아직 잘 모른다고 하자 한 번에 힌트를 더 주는데요. 지혜가 마지막으로 준 힌트는 이 수는 짝수야 라는 힌트였습니다.
6과 9 중에 짝수는 6이지요. 그래서 정답은 6이 됩니다. 오늘은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약수와 배수의 정의 중 약수의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였는데요. 오늘 주요한 개념어는 공약수입니다. 공약수의 공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4쪽입니다. 비어있는 두 곳을 한 가지 색으로 채울 수 있는 조각을 모두 찾아봅시다. 라고 문제가 나와 있고요. 준비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준비물을 직접 준비하셔서 비교해 보면서 정말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친구들 앞에는 12칸짜리와 8칸이 비어 있는데요. 그것을 1칸짜리, 2칸짜리, 3칸짜리, 4칸짜리, 5칸짜리, 6칸짜리의 조각으로 모두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2칸의 빈 곳을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채워볼 텐데요. 한 가지 색으로 모두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칸짜리 조각입니다. 한 칸짜리 조각은 모두 채울 수 있었네요. 다음으로 2칸짜리 조각입니다. 2칸짜리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이번엔 3칸짜리. 3칸짜리도 가능했고요. 이번엔 4칸. 4칸도 가능했습니다. 이번엔 5칸. 5칸은 2번 채우고 나니까 2칸이 비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색으로 채울 수가 없지요. 다음으로 6칸짜리입니다. 6칸짜리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2칸의 빈 곳을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채우는 것은 5칸짜리 조각을 제외하고 모두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 8칸의 빈 곳을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칸짜리는 가능했고요. 2칸짜리도 가능했습니다. 3칸짜리는 2칸이 비기 때문에 불가능했고요. 4칸짜리는 빈틈없이 꽉 채울 수 있었습니다. 5칸짜리는 3칸이 비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6칸짜리도 모두 채울 수 없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칸짜리, 2칸짜리, 3칸짜리가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비어있는 두 곳을 모두 채울 수 있는 조각은 1조각짜리, 2조각짜리, 4조각짜리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4조각짜리였습니다. 이를 잘 기억하면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과 12의 공통된 약수를 찾아봅시다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8의 약수에 동그라미 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4, 8로 4개가 있었네요. 다음으로 12의 약수에 세모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의 약수는 1,
2, 3, 4, 6, 12가 있었네요. 이 중에서 공통된 부분을 찾으려면 세모와 동그라미가 만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그것은 1과 2와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조각 찾기에서도 1, 2, 4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는 4입니다. 이렇게 8의 약수이기도 하고 12의 약수이기도 한 수를 공통된 약수, 즉 공약수라고 합니다. 교과서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8과 12의 공통된 약수 1과 2와 4를 8과 12의 공약수라고 합니다.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인 4를 8과 12의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약수의 경우는 한 가지 숫자, 8의 약수를 구하세요. 12의 약수를 구하세요. 처럼 따로따로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공약수의 경우에는 공통된 부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숫자가 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두 숫자의 공통된 약수를 공약수, 그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방금 배운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개념에 대해서 잘 기억해 보며 교과서 35쪽 3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20과 30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 문제였는데요. 먼저 20의 약수를 찾아보면 1, 2, 4, 5, 10, 20임을 알 수 있습니다. 30의 약수는 좀 더 많은 1, 2, 3, 5, 6, 10, 15, 30이었고요. 이 중에서 공통된 것, 두 수가 모두 가지고 있는 수를 찾아보면 1, 2, 5, 10입니다. 그 결과 20과 30의 최대 공약수는 10이 되죠. 10의 약수는 1, 2, 5, 10이고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비교해 보면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공약수와 같다라는 점입니다. 교과서에서 따로 정의를 적어두지 않았지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으로는 공약수를 모두 구한 다음에 가장 큰 공약수를 찾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를 좀 더 공식화해서 규칙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익힘책 과제는 22쪽과 23쪽입니다.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정의와 구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